이게 AI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할지도 이제 좀 구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AI를 좀 두려워한다던가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AI로 인해서 내 업무가 대체되지 않을까, 혹은 이 좀 약간 어려워 보인다. 일단은 그 AI를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먼저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좀 AI라는 거는 사실 이제 뭐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런 분들도 좀 계신데, AI는 일단 써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네. 공부하는 그런 이제 어떤 기술이 아니고, 써보다 보면. 네. 오늘은 일본에서 AI로 업무하는 HR 담당자 박동현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 동현님을 알게 된 게 스레드라는 플랫폼이었는데, HR 담당자이시지만 AI 관련 최신 정보와 인사이트들이 정말 남달랐고, 또 한국이 아닌 일본 회사에 근무하시면서 일본 회사의 IT 그리고 AI 동향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주고 계시어 이 자리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팟캐스트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런 거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 클래스 메소드라는 그 일본 그 IT 중견기업에서 예, 근무하고 있는 박동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일본의 그 사이타마라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경기도 같은 곳에 이제 살고 있고요. 저희 이제 일본인 와이프랑 그리고 딸이랑 아들 이렇게 네 명에서 이렇게 지금 일본에 9년 차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면 될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동현님. 아니, 네네. 저는 그 사이타마라는 거 잘 모르긴 하는데, 스레드에서 항상 시골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저는 네. 굉장히 먼 어디 지역에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경기도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한국으로 치면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게 그 사이타마가 그러니까 진짜 경기도처럼 좀 큰 그런 이제 지역인데, 네. 제가 사는 곳은 이제 그 경기도에서도 좀 굉장히 시골 쪽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네네네. 예.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뭐 평택이나 뭐 평택이 뭐 시골은 아니지만, 네, 약간 그런 곳에 이제 좀 살고 있어서, 사실은 여기서 제가 지하철을 타러 가려고 해도 이제 버스를 한번 타고 이렇게 가야 되거나, 아, 네. 예, 그런 좀 외진 곳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택이라고 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런가요? 다행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 사실 제가 도희님 스레드에서 만나 뵙고 뭐 이게 겹치는 그런 공통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스레드를 올해 초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AI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 스레드를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동현님도 AI 관련된 글도 많이 이제 포스팅을 해주시고 AI에 대한 뭐 인사이트나 그리고 이제 가장 신기했던 거는 사실 이제 HR 담당자시잖아요. 근데 AI에 이렇게 조예가 깊고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계신 거에 사실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팔로우 드리고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도 제가 만나 뵙고 좀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일본에서 이런 AI 동향이나 정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학습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혹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네. 우선은 저희 지금 제가 재직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그 AI를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이제 전사적으로 좀 촉진을 하고 있는 게 일단은 큰 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금 올해 이제 요즘 많이 쓰는 클로드의 엔트로픽이라는 그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고, 그리고 이제 AI 비즈니스를 지금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AI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에서 AI를 모르면 되겠냐라는 저희 CEO 분의 그런 이제 지침이 있어가지고, AI라고 하면은 원래 엔지니어 분들이나 그런 개발자 분들이 좀 많이 쓰는 이미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이제 비개발자, 그 이제 사무직군, 전직군 이제 다 통틀어서 AI를 무조건 이제 업무에 활용해라. 라는 지침이 강력하게 지금 떨어진 상황이라 그래서 저도 이제 HR 쪽이지만 AI로 어떤 HR 관련 업무를 개선할 수 없을까라는 부분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이제 또 그 스레드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스레드에서 또 얻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발신을 많이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AI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엄청 좋은 그 강력한 예, 그런 탑다운 짓이네요. 사실 이렇게 경영층에서 이러한 뭐 변화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이제 뭐 DX라고 해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즘엔 이제 AX, AI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왔는데 이게 경영층에서 사실 탑다운식으로 내려오지 않으면은 그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따라가거나 팔로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관심 있는 일개 직원들이 이런 바텀업으로 이런 뭐 새로운 트렌드나 AI 뭐 피스를 전파하려고 해도 이게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위에서 뭐 매니저 레벨 이상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좀 팔로우를 해줘야 이런 것도 전파가 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 클래스 메소드는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네요. 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쓰라고 그 좀 강력한 지침이 내려온 것도 있지만 그 저희 회사에서는 앞으로 이제 인타 복합 평가에 그 음, AI 활용도에 대한 이제 항목을 이제 추가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직접적으로 자신한테 어떤 평가나 그런 고가의 그 연관성이 없으면 또 이게 또 그 사용 촉진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좀 그 회사 전체적으로 이제 좀 구상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이게 아마 일본에서도 조금 조금씩 그 기업들이 이런 움직임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는 그런 좋은 게 좀, 사례네요. 네, 늘어나지 않을까 네. 싶네요. 네. 동현님이 많이 고민하셔야겠는데요. 이제 고가평가나 이런데 이제 AI 활용 능력이 하나의 기준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기준을 잡기가 좀 어려운데,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좀 뭐 실무 하시는 분들이랑 또 같이 좀 소통을 하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사실 작년에 그 요즘 IT에 비슷한 글을 좀 쓴 게 있어요. 그 쇼피파이에서 그런 네. AI 활용 능력을 이제 하나의 그 KPI로 가지고 가더라고요. 음, 그리고 네네. 한국에서도 일부 스타트업 회사들도 이제 개발자들의 토큰 사용량을 기준으로 어느 일정 토큰을 넘지 못하면은 고과를 뭐 C를 준다, D를 준다 이런 또 그 KPI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또 저도 이제 받아들이고 기고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류의 이제 뭐 인사평가나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것 같네요. 어, 맞습니다. 네네네. 네. 이제 일본에서 이런 이제 AI 관련된 그런 회사 내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뭐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전 직장이 이 일본계 외국계 회사였다 보니까 이제 네네. 일본 내 이제 그런 업무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좀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이랑 좀 비교를 했었을 때 일본 직장 내 이런 AI 활용 문화가 어떤지, 그리고 이런 일본의 특수한 그 업무 문화? 특수하다고 말하기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좀 일본 내 그런, 예, 예, 특별한 그런 업무 문화가 이런 기업의 AI 도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인사이트가 궁금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느끼기로는 일단 한국이랑 일본이랑은 좀 비슷한 점은 사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AI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도입 의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도 일본도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AI를 어떻게든 일에 녹이려고 한다는 음, 흐름은 이제 좀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쪽이 일본보다 좀 한 박자 더 빠르다는 좀 어,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이게 어 일본은 좀 굉장히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이제 도입할 때 굉장히 이제 신중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좀 이제 있습니다. 아마 그런 간접적으로 좀 경험을 해보셨다고 하시니까 좀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뭐 어떤
이제 리스크부터 좀 먼저 그 좀 걱정하는 그런 이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AI를 도입하면서 뭐 어떤 것이 좋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반대로 좀 리스크 쪽을 크게 걱정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제 좀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 좀 도입 속도 자체는 한국보다는 조금 느리지 않나. 네, 물론 이것도 사실 그 기업 규모마다 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뭐 그 결제 라인도 많을 거고, 네, 그렇게 같은데, 근데 전반적으로 일본은 좀 굉장히 신중하다. 네, 그 음. 대신에 한번 무언가를 도입을 하면 그거를 꽤 끝까지 좀 정착을 시키려는 의지가 좀 강하지 않나. 네. 어. 라는 게 좀 그 일본 스타일이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되게 좋은 인사이트 같아요. 그 정착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한국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한된 경험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에 되게 민감하지만 끝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응은 되게 빨리 하지만 뭔가 그냥 하다가 흐지부지하고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그런 프랙티스나 새로운 트렌드들이 많아서 확실히 일본이랑 좀 다른 것 같고, 제가 이제 하나 경험한 그 일본 회사 문화 중에 하나는 뭔가 새로운 툴이라든지 뭐 플랫폼, 이제 뭐 AI 같은 새로운 이제 뭐 전사적인 뭐 프랙티스 같은 게 도입될 때 꼭 이상하게 컨설팅 회사를 많이 중간에 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음, 뭐 회사마다 아까 이제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뭔가 리스크 hedging에 대한 부분을 좀 간접적으로 이제 피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위 결제 라인에 보고를 할 때도 컨설팅의 레포팅을 통해서 뭔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국내 기업들은 내부에 있는 뭐 기획팀이나 아니면 뭐 이런 뭐 일부 신사업 팀이 이런 타스크포스를 맡아서 다 A부터 Z까지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뭔가 컨설팅 회사를 그런 타스크포스처럼 꾸려서 같이 이제 레포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많이 봤어서 제 제한된 경험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본의 그 기업 문화, 예,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컨설팅의 그 되게 정확하시고요. 이제 뭐 컨설팅 회사가 이제 뭐 정말 뭐 진짜 그 어떤 뭐 일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가 되게 일반적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책임 소재를 이제 하나 더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또 AI로 인해서 컨설팅 회사가 좀 힘들어진다, 또 이런 말들도 음, 많은데, 네. 일본은 좀 약간 그 컨설팅 회사가 대신 책임을 져준다라는 그런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일본에서는 계속 컨설팅 회사는 앞으로도 좀 이제 남을 거다. 약간 이런 얘기가 어, 있을 정도로, 네, 아,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네. 재밌네요. 아,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제 뭐 그 크로스 메소드에서는 이제 클로드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일본 내에서의 전반적인 AI 활용에 대한 트렌드나 아니면 가장 인기 있는 이런 에이전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거기도 한국처럼 뭐 클로드나 코덱스 위주로 많이 사람들이 개발하고 사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범용적인 다른 툴들을 많이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네. 우선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 아예 정말 모르는 사람, 그리고 진짜 잘하는 사람, 이렇게 좀 크게 두 부류로 좀 나누는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정말 약간 일반적으로 뭐 바이브 코딩을 한다든가, 그냥 이제 AI를 그 이제 일반인들도 좀 평범하게 쓰는 반면에, 일본은 좀 그런 약간 극과 극으로 좀 나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쓰는 툴로 말씀드리면, 네, 한국이랑 그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클로드, 그 이제 코덱스, 예, 이런 것들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사카나 AI라는 그 일본 그 이제 일본 국산 그런 이제 AI 툴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일부분에선 좀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AI 자체가 그 이제 그 미국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본도 굉장히 그 미국 서비스 굉장히 약간 친화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네. 부분이 있어서, 예, 음, 그거는 좀 비슷하지 않나, 네, 음.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카나가 뭐
단어인가요? 한국어로 무슨 뜻이에요? 아, 사카나가요. 사카나가 생선이라는 아, 뜻입니다. 생선이요? 아, 생선 네, AI예요? 아, 네, 네. 네. 신기하네요. 그게 이제 스타트업인데, 네, 네, 네. 네. 굉장히, 예, 좀, 그, 그 일본에서는 좀 화두가 되고 있는, 네, 음. 그런 저도 한번 AI입니다. 검색해서 네,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네. 조금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이제 동현님의 이제 전문 분야인 그 HR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 동현님이 이제 스레드에 올려주시는 글이나 뭐 여러 시도들을 제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HR 직무 분야에서 AI를 활용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부분들을 이 업무에서 이제 AI를 활용해서 좀 개선시키고 있는지, 뭐 자동화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무에 뭐 적용하고 있는 뭐 임팩트가 컸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좀, 저는 이제 좀, 한 분야의 깊은 지식보다는 좀, 얇은 지식이 좀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HR에서, 그쵸, 이제, 저는 이제 일본에서 한국인, 이제 HR 담당자로서 음, 그 일본 분들이랑 이제 소통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 어떤, 뭐, 언어도 그렇지만, 그들의 문화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해야 되고, 그 HR 담당자로서 뭔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분들이 절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음, 그렇게 이제 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 정말 어 이제 HR 업무라는 게 사실 그 매뉴얼인 있지만 매뉴얼이 없는 그런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 뭐 가령 예를 들어 뭐 어떤 직원들과의 갈등이라든가 음, 어떤 뭐 갑작스러운 이제 퇴사 상담이라든가, 네, 정말 그런 좀 돌발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 AI를 좀 최근엔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간 직원으로부터 저 이런 그 상담이 왔는데, 이럴 네. 때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서, 네. 네, 그 정말 단순히 AI가 아니라 정말 저의 그런 어떤 동료 같은 느낌으로, 동료 혹은 상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면 굉장히 답변을 이제 잘 해주거든요. 제가 이제 못 봤던 부분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직원들한테 좀 얘기를 하지만,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그 평가라든가 이제 급여 인상이라든가 그런 시기가 있을 때 AI를 같이 활용함으로써 좀 그 어떤 급여 데이터의 자동화라든가, 예, 그런 좀 평가 내용을 이렇게 좀 직원마다 좀 음, 이게 정리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까지 좀 수기로 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가지고 좀 자동화를 했던 부분. 근데 그런 부분을 자동화를 하다 보니 저는 이제 좀 HR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주력을 할 수 있고, 좀, 음.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활용을 진짜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하시네요. 특히 아까 그 상담 관련된 부분이 좀 인상적인데, 뭐 쓰시는 모델 같은 게 있으세요? 저희 뭐 클로드 쓰면 소넷이나 뭐 오퍼스 뭐 하이쿠인가요? 그런 네네네네.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에 따라서도 답변하는 퀄리티나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보통 저희 회사가 또 클로드 많이 사용하다 보니 네네. 그 클로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넷으로도 이제 음, 충분히 어떤 그런 음, 일반적인 네, 그런 그죠. 어떤 대화라든가 그런 것들은 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떤 그 AI 모델을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얼마나 그 자기가 페르소나를 잘 형성을 하고 그 내 상황을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잘 전달을 하냐에 따라서 그 답변 품질이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저는 네. 최대한 그 AI에게 내 상황과 그런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좀 그 AI한테 좀 인풋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팁 같아요. 그 페르소나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동현님이 이제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HR 담당자인데 이러이러한 직원들의 갈등이 발생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에 답변을 줘. 요런 프롬프트를 이제 미리 프리셋으로 만들어 놓고 상황에 맞게 동료님이 이제 인풋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동료 그리고 직장 상사처럼 같이 일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AI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다양한 분야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동현님 스레드에서 활동하고 계신 거 보면은 거의 뭐 준 IT 저널리스트 아니면 개발자 같다는 생각도 좀 아유, 들어가지고 아유, 과찬이십니다. 너무. 아, 정말이에요. 그래서 인사이트도 네.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그, 뭐, AI 관련된 정보들도 요즘에는 이제 많이 업데이트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일본에 있는, 이런 다양한 기업들의 AI 뭐 활용 사례라든가,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넷플릭스나 뭐 다른 외국계 기업들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본인의 그 색채를 입혀가지고 업데이트 하시는 것도 되게 인상 깊게 보고 있어요. 그런 정보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 다 이제 AI로 그 이제 어떤 그 자동화를 해놔가지고 이제 매일 아침에 그 이제 제가 어떤 HR 플러스 AI 관련 뭐 기업 사례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슬랙으로 자동으로 이제 오도록 지금 해놔가지고 그걸 보고 이거 보면 그 저도 굉장히 흥미가 있고 보시는 분들도 좀 흥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스레드에 이제 올리기도 합니다. 네네. 음, 저도 그런 건 좀 따라해 봐야겠어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마 스레드 하고 계시니까 그 소재 같은 것도 고갈될 수 있으면 예, 그런 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제가 사실 동현님 거 많이 보고 참고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아, 부끄럽네요. 아닙니다. 너무 진짜 스레드에 올려주신 거 보면은 뭐 인사이트도 깊지만 재밌고 그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많이 이 소통하고 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레드의 롤 모델로서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희님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HR 담당자로서 이제 많은 직군의 그 실무자분들을 이제 보시잖아요, 직원분들을. 근데 네. 이제 AI를 활용하면서 대부분의 롤들이 이제 향후에는 뭐 테이크오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없어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현님이 이제 봤었을 때 HR의 관점에서 이런 실무자, 이런 직군들은 꾸준히 이제 뭔가 계속 포지션이 열리고 그리고 살아남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롤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저도 계속 지금 고민을 하면서 제 자신도 앞으로의 캐리어 형성을 좀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과제인데, 제 생각에는 그 영업 직군이 꽤 끝까지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쨌든 그 AI라는 게 어떤 뭐 자동화를 한다든가 그런 이제 뭐 업무를 대체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다들 이제 좀 아는 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네,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뭐 관계를 형성하거나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AI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나서야 되는 게 어떤 거냐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이제 영업직이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꼭 영업직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뭔가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 대체가 어렵지 않나. 이제 개입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제 약간 어떤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필요한 그런 이제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영업 직군 말고도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HR 이 부분도 어느 정도 AI로 대체는 되겠지만 좀 이제 뭐 최종적인 판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꼭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영업이나 어떤 GR 이런 쪽은 끝까지 좀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로서는요. 네. 예예. 힐링스 공감합니다. 아 진짜 그 사람 간의 뭐 이런 인터랙션이랑 사람 간의 뭔가 이 감정적인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AI가 모든 걸 대처하기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개발자분들이랑도 이제 일을 많이 하는데 진짜 고민 많이 하세요. AI가 요즘에 뭐 특히 이제 엔지니어링 분야에 있어서 대부분의 뭐 코드 생성과 대부분의 것들을 자동화해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고민을 많이 하지만 전 솔직히 지금 개발자분들 날아다니는 것 같거든요.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제 뭐 개발은 잘하시지만 저는 이제 외국계 회사이다 보니까 영어가 안 돼 가지고 이제 좀 어려우셨던 분들, 문서 작성이 좀 어려워서 이제 힘들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분들의 그런 그 퍼포먼스나 이 능력들도 AI 덕분에 더 이제 상향 업그레이드 됐다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분명 이제 좀 주니어 레벨의 뭐 이런 업무나 이런 처리 같은 것들은 AI가 대부분 대처할 수 있어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 개입돼야 되는 뭐 피드백이나 리뷰 같은 케이스들은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도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도 엔지니어가 이제 직원 중에 거의 70, 80%가 엔지니어 분들인데 그 AI를 활용하는 이제 엔지니어랑 또 이제 엔지니어 분들도 프라이드가 강하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분들은 또 아직도 뻔뻔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는 분들도 아직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조금 앞으로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연관되면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또 이게 우리가 IT 이제 어떤 솔루션을 판매를 할 때 보통은 이제 뭐 프리세일즈 엔지니어랑 영업이랑 이렇게 동석을 하는 약간 그런 식일 텐데 요즘은 그냥 뭐 영업사원이 그냥 엔지니어링까지 같이 공부를 해서 그냥 혼자 대응을 이제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혹은 엔지니어분이 그 영업 섹터까지 음. 이제 같이 이렇게 대응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 조금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멀티적으로 업무를 해야 앞으로 좀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동윤님이 현재 근무하고 계신 클로드 메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한국 출장 많이 오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한국에도 클로스 메소드 이제 지사가 있고, 동윤님이 이 클로스 메소드 한국 지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그리고 이 한국 지사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향후에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이 클래스 메소드라는 일본 회사에 지금 근무한 지 지금 한 8년 정도 됐고, 네. 원래는, 어, 입사를 해서 여기 사내에서 뭐 인사라든가, 뭐, 이제 영업 직군도 조금 경험을 했었고, 이제 그랬다가 한국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게 이제 5년 전인데요. 예, 그때 이제 제가 또 한국인인 것도 있고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법인은 지금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AWS 아마존 웹 서비스, 음, 클라우드 네. 그런 이제 컨설팅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클로드 컨설팅이나 그런 서비스들을 한국에 가져와가지고 한국에서도 이제 좀 세일즈를 해보자, 비즈니스를 해보자라는 게 저희 한국 법인의 그런 어떤 좀 미션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에도 일본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반대로 한국에서 일본 업무를 좀 지원을 하는 음, 이런 옵쇼어라고 하는데 그런 비즈니스도 좀 같이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설립한 지 5년 차가 됐고 직원은 한 50명 정도 되고 이제 저는 거기서 HR과 운영 총괄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 출장이 좀 잦아요. 이제 매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한국에 와서 직원들과 좀 면담도 해야 되고 뭐 음, 비즈니스 관련 영업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네, 한국 출장이 잦습니다. 네. 근데 그런 한국 지사 만들어져 진다라고 했었을 때 되게
좋은 기회이셨을 것 같아요. 이 맞아요, 한국 맞아요. 해 네. 가지고 더 뭐 이런 확장도 하고 동현님도 원래 이제 한국에서 거주하셨고 여기서 이제 태어나셨으니까 결혼하면서 이제 이주하신 거고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아까 그 오프쇼에 대한 부분도 사실 되게 저는 신선했거든요. 지난번에 만나 뵈서 얘기 나눴었던 것처럼 그게 한국에 거주하시는 일본 분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한국 시장에서 그런 그 클래스 메소드의 지사를 열고 거기에 오프셔 개념으로 뭔가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게 좀 놀랐어요. 왜냐면 대부분 오프셔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그 이거는 이제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좀 코스트가 적은 뭐 이런 국가에 이제 가서 거기에 있는 분들의 이제 리소스를 활용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IT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맞습니다. 한국에 계신 일본 분들을 오프셔로 이제 활용하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발상의 전환인 것 같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고 한일 부부다 보니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일본 분이 한국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거를 알았었고,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그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이제 어떤 그 언어적인 문제라든가 문화적인 문제로 어려웠던 거를 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사업을 해보기로 했고, 그게 이제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좀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되실 분들 동현님 찾아가셔서 아, 이거 얻으실 어,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노하우는 제가 이제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네네네. 네. 언제든 알겠습니다. 커피, 아,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그 클로스 메소드 한국 지사가 이제 클로드 관련 세미나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제 세미나를 진행했었는지 궁금해요. 아, 네네네. 그, 저희가 이제 클로드 비즈니스를 한국에서도 이제 좀 이제 하기로 아까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지금 이제 클로드를 사용하시는 한국 분들도 굉장히 이제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모아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예, 라는 이제 발상으로 그 이제 세미나를 그 오프라인 미업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 이제 그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비즈니스적으로도 좀 B2B 비즈니스다 보니 이제 보통 기업 담당자분들을 이제 좀 모셔가지고 클로드를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나, 예,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누는 예, 그런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실은 이게 클로드나 AI를 그 각자 쓰다 보면은 다른 분들은 이걸 어떻게 쓸까라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함으로써 서로 인사이트도 공유하고 이제 또 서로 간에 어떤 그 비즈니스 협업 같은 것들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그 시간이었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금 개최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AWS 아마존 측이랑도 지금 컨택을 해서 좀 공동으로 개최하자 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좀 다양한 시도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저도 클로드를 더 연마해서 나중에 한번 참석해서 뭔가라도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관심 있으시면 예, 꼭 한번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장 오셨을 때 한번 뵈면서 한번 저도 갈 수 네네.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앞으로 클로스 메소드가 한국에서 어떤 역할로 이제 비즈니스를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뭐 AWS 그리고 이제 클로드 세미나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혹시 또 이제 생각하시는 뭐 비즈니스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마켓에 대한 그런 확장들이 뭐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클로드 이제 비즈니스를 좀 주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사실은 클로드를 최근에 좀 많이 쓰긴 하지만 이 그 비즈니스로 그 클로드를 활용하는 거는 그 아직 좀 시장이 굉장히 기회가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 클로드를 쓰는 기업에 클로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도입 지원이라든가 어떤 그 엔터프라이즈의 그 계정 지원을 이제 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사업을 전개를 해 나갈 예정이고, 그거를 이제 AWS를 클로드랑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쓰는, 예, 그런 좀 음,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음,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AWS도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좀 패키지 상품으로 좀 비즈니스를 좀 제한하는 그런 식으로도 이제 운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그런 옵셔 사업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어, 좀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을 직접 채용해서 어떤 업무를 지원한다기보다는 앞으로는 좀 AI를 활용해서 어, 그 사람 대신에 어, AI를 좀 개발을 해서 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 좀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말은 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계속 어떤 시장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그 시장 흐름에 맞게 좀 피벗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좀 다양하게 유연하게 좀,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에 만나 뵀었을 때 그 뭐 먼슬리 단위로 뭐 매거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간하는 거 생각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런 것들도 예, 조만간 이제 좀 접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그거 저희 영업부장님이 지금 이제 기획을 하고 계시고, 그런 어떤 그 매거진 형식으로 그 인사이트를 좀 이렇게 좀 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그리고 인사이트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AI를 업무에 적극 활용해 보고 싶은 HR 담당자나 아니면 직장인분들에게 뭔가 조언이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이게 AI가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할지도 이제 좀 구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AI를 좀 두려워한다던가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AI로 인해서 내 업무가 대체되지 않을까. 혹은 이 좀 약간 어려워 보인다. 약간 좀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AI를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먼저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좀 AI라는 거는 사실 이제 뭐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런 분들도 좀 계신데, AI는 일단 써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네. 공부하는 그런 이제 어떤 기술이 아니고, 써보다 보면 이제 이렇게 좀 활용해야 되지라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보이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 각자의 어떤 가장 하기 싫은 일이라든가 어떤 좀 병목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AI랑 상담을 해보면서 좀 맡겨보시면은, 좀 그 어떤 해답을 찾을 수도 있고, 좀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큰 기술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어, 정말로 그냥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사용하듯이 동료나 상사 같은 느낌으로 AI를 활용해 보시면은 좀 그 업무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쵸. 그리고 이제 또 어,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뭐 AI를 어떻게 쓰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 어떤 도메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든요. 예, 네네. 그런 것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AI를 더 잘 쓸 수 있고 음, 하다 보니, 그런 이제 그 뭐 AI를 방금 적극적으로 써라 말씀드리면서 좀 모순이 되기도 하지만, 본인의 어떤 본업의 어떤 그런 전문성도 잘 지키면서 네. AI를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우,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다 너무 공감하는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뭐 더 에딩을 할 게 없네요. 아, 특히 네. 뭐 사실 당연한 얘기들이라서 이런 것들이. 네네네. 이제는 그 실행하냐, 실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사용하는 사람,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 같고,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도메인 지식이 이제 있으신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동현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AI를 두려워하지 말고 쓰면서 공부하고 어려운 일에 활용해라. 그래서 본인의 본업에다 더 집중하면서 AI를 활용하면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요런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너무 잘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억하고 있어요. 네. 아유, 근데 오늘 너무 좋은 인사이트 그리고 다양한 뭐 뷰의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팟캐스트가 계속 잘 되면 나중에도 계속 뭐 이렇게 좀 연사로 초대드려서 인사이트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이거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네, 사실은 말씀하세요. 일본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한국어가 조금 어눌해요. 그래서 아, 이게 전혀 그렇게 단어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조금 한국어를 그러니까 좀 이상한 얘기인데 한국어를 최근에 좀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본어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어떤 단어 초이스라든가 그런 게 좀 이상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 해주셨고, 제가 사실 좀 느낀 거는 중간에 이제 좀 몇 번 하신 거 이거 말고, 네. 그거 말고는 전혀, 예, 한국어 관련해가지고는, 예, 뭐, 자연스러운, 예, 그런 분위기여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얼른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 저도 연락 드릴게요. 감사합니다.